들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가지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수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학년도 일반 편입으로 건국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박세준입니다. 네, 짧게 저 자기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문과였거든요. 네, 문과였는데, 이제 대학교, 전적 대학을 이제 교차 지원해서 이제 이공계로 지원하고, 이제 조금, 이제 문과였지만 공대 쪽이 좀 맞아서, 적성이 맞아서, 이제 일반 편입으로 도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편입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5월, 전 5월부터 시작했고요. 이제 영어는 이제 레드반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학은 블루반으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건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편입한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편입 시험에서 한양대 포함해서 한양대, 성대, 중대 이렇게 축축해가지고 7관왕 화학공학과 7관왕 하게 된 김도욱입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김영 편입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김영 편입이 이제 편입 시장에서 제일 인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데이터도 많고, 이제 모의고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래서 제일 시장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합격자 그 표본 데이터가 제일 우수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김영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저를 못 믿어서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에 되게 큰 메리트를 느껴갖고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 큰 슬럼프 없이 쭉 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배치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도움도 많이 얻었고, 그다음에 담임쌤들이 너무 다들 친절하셔서 그런 거에 계속 학원을 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1위잖아요. 1위라서 선택을 했는데 김영 편입의 장점은 사실 저는 그 학생들이 되게 많으니까 여기 안에서 다 갈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1등 전국 1등, 2등 그렇게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런 게 장점인 그다음에 것 같아요. 이제 편입 영어와 수학을 병행하면서 어려운 점과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다소 이제 편입 준비를 좀 늦게 시작한 경우여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역시 아무래도 방대한 양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수학 둘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진도도 수학 같은 거 저 늦게 시작해서 막 진도도 안 맞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둘을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이제 욕심을 부렸는데, 이게 조금 저는 어떻게 밸런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한 달에 한 파트만 저는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좀 너무 무리하게 잡지 말고 영어랑 수학을 다 한꺼번에 하지 않겠다. 저는 조금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 처음 한 영어 단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달에는 영어 단어를 끝내야겠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뭐 문법을 끝내야겠다. 뭐 다음 미적분, 선대, 뭐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영어에 조금 더 투자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수학에 더 투자한 경향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영어, 수학을 좀 밸런스를 맞춰갖고, 상반기에는 제가 영어가 진짜 부족해서 이제 뭐 반도 올라가고 싶었고, 그다음에 원하는 교수님 수업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영어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뭐 단어가 됐든 독해가 됐든 문법이 됐든 영어 중심으로, 물론 수학은 그 수업 시간 내에 최대한 얻어가려고 했고요. 수업 시간에 뭐 문제를 풀면은 바로 그냥 그 날 다 복습하고 수학 문제 푸는 걸 워낙 좋아했어갖고 그렇게 다 끝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모두 다 영어에 투자를 했어요. 상반기 한 6, 7월까지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학에 매진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공학 수학도 배우고 이제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 매진하고 영어는 단어 외우는 거랑 독해 복습 딱 이렇게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출 푸는 거에 집중하고. 사실 시간이 부족한 게 당연해요. 앞에서 계속 조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밸런스는 저는 그냥 수업 복습을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수업 복습, 수업 따라가는 거,
수업 복습하고 숙제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해도 저는 솔직히 된다고 생각해요. 좀 약간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업 하잖아요. 수업 듣고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복습하고 수업 숙제하고 그러면 가요 하루가. 다른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습하시면 그 알파 풀시면 돼요. 저는 일단 무조건 학원에 나왔어요. 그냥 뭐 학원에 무조건 나와서 오전에 나왔든 뭐 오후에 나왔든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는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 일상생활을 갖는 그냥 딱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괜히 어줍잖게 그냥 학원 밖에서 공부한다는 저는 생각을 버렸어요. 뭐 카페나 뭐 독서실 저는 그냥 학원에서 공부가 제일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무조건 나와서 자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제 일상생활 뭐 그냥 뭐 일상생활이라고 해봤자 뭐 딱히 별거 없는데 그냥 휴식이죠. 노는 게 아니라 그냥 휴식 같은 경우를 뭐 잘 쉬었고요. 그렇게 편입 공부랑 일상생활 밸런스를 뭐 조금 맞춰 가봤어요. 말씀드리자면 제가 체력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월부터 다녔거든요. 그래서 12달을 하기에는 그리고 시험이 1월까지 있다 보니까 되게 장기전이란 말이에요. 저는 체력이 이제 앞에서 다 쓰면은 후반기에 뭔가 그 더 많이 집중을 못했을 것 같아서 9월까지는 제가 주말에 하루도 안 나왔어요. 아니 물론 평일에 진짜 열심히 하고 주말에 만약에 이제 그 부족하다 싶으면 나왔지만 그 전에는 주말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침대랑 친구를 먹을 주말에는 체력을 정말 중요시 해갖고 근데 대신에 나중에 후반기에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엄청 빡세게 했어요. 그냥 토 나올 정도로 막 하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평일에 꼭 끝내고자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리고 위클리 오답은 꼭 했던 것 같아요. 위클리는 정말 수학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복습이 얼마나 잘 됐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 복습이나 틀린 문제 같은 거는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편입에 미쳤어요. 그냥 진짜로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재수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가지고 약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죽도록 달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꿈에서 공학 수학 문제 풀다가 꿈에서 깨고 좀 약간 미친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한 달에 한 과목씩 저는 선택해서 저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거든요. 부족한 과목이 분명히 생기는데 전 처음에는 무조건 단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 단어를 무조건 들이다 팠어요. 물론 이게 나머지를 다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진도는 무조건 맞아야겠죠. 진도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 이제 뭐 추가적인 복습보다는 저는 영어 단어 그러니까 순서를 처음 자습을 시작하면 이제 그 달에 이제 선택해야 될 집중 과목에 대해서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뭐 단어하고 문법하고 나머지 시간에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매달마다 이제 순서가 바뀌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뭐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양을 정해놓기 때문에 순 공부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재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새벽 7시 반에 수업이 시작해서 7시에 시작하고 이제 저녁 수업이 또 저녁 7시였어요. 그래서 아침 7시 가서 저녁 10시 반에 집에 갔죠. 뭐 대충 수업 빼고 자습 시간 이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대를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행렬을 배운 세대가 아니어서 행렬이 정말 네, 제가 생렬을 안 배웠어요. 행렬 도대체 뭔 말인지 나중에 배우실 건데 뭔 말인지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푸는지조차 모르겠는데 그냥 그것만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건데도 저는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슬럼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주기적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부족한 거는 뭐 문제집을 따로 사서라도 아니 그렇게 뭐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공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공식이라 생각하고 외워서 그냥 백지 테스트를 봤어요. 저 혼자. 부족한 것을 무엇인지 찾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제일 먼저고 보통 근데 다 비슷비슷한 데서 막히더라고요. 가지 부족한 게 느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은 그 그 과목 교수님이나 조교한테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저희가 최대한 잘 답변해드릴게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한 데서 막히고 선대에서 개념 헷갈리고 그런 게 다 똑같아가지고 네 그런 거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누구나 이제 슬럼프가 오거든요. 네, 작년 저는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덥고 지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강의가 취소되고 막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가 슬럼프인지 이제 먼저 슬럼프가 왔다는 걸 좀 인정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해봐도 내가 뭐 슬럼프인데 뭐 슬럼프가 아니야 막 계속 할 거야 근데 안 돼. 근데 또 스트레스 받아. 뭐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면은 미쳐버리거든요. 뭐 더 이제 공부 양은 떨어질 수 있대. 이제 사람이 이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 슬럼프야 조금 공부 양이 떨어져도 무너지진 않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전 슬럼프를 좀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취해지고 자신만의 휴식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꼭 찾아두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쇼핑했어요. 네. 뭐 플렉스를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소확행이라 하죠. 작은 거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큰 행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고 음악 하나 듣더라도 이것만 듣고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이런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자기 자신한테 화날 때가 많거든요. 진짜 하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나 했는데 안 된다고? 막 이런 적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냥 이제 주말에 친구들 보고 이제 막 엄청 힘들게 놀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얘기할 거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스트레스 풀고 물론 그걸 후반에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평일에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뭐 가끔 공부가 정 안 되면 뭐 카페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곳에 가서 환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전 무조건 학원에 죽어도 학원에서 죽어야지 평일에는 그런 의미였어 갖고 네 학원에 많이 나왔습니다. 슬럼프가 왔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 왔었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느낄 틈새도 없이 그냥 번아웃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해서 안 되면은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습 동기부여법 저는 그냥 무조건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 오면은 일단 오는 시간이랑 가는 시간이 일단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면은 오는 게 너무 힘든데 근데 오면은 뭐 한 3-4시간이라도 짧게면 3-4시간이라도 어쨌든 하고 가요.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자습 동기부여 방법을 했거든요. 이제 슬럼프나 뭐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사유 아니면 학원에 무조건 오고 뭐 일찍 가더라도 그냥 오는 걸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공부를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하기 싫을 때가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수학 문제 푸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교수님이 앞에서 수업하고 계시면 저는 혼자 수학만 계속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왜 이렇게 수학만 푸시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넬 정도로 있을 정도로 수학을 진짜 그냥 뭐 어려웠지만 푸는 걸 좋아했어서 그냥 제가 영어를 워낙 힘들어했기 때문에 단어 외우거나 아니면 복습하다가 이제 그런 흐트러질 때가 많은데 그걸 이제 수학으로 환기를 했어요. 수학 문제를 이제 풀 때는 이때만큼은 음악을 들어야지 싶어서 음악을 듣고 열심히 풀었는데 그게 좀 저한테 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수학을 풀고 싶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 플래너에다가 그냥
제가 할 거 다 쓰고, 그러니까 좀 평범하죠. 그냥 그럼 특별한 거 저는 없어요. 그냥 뭐 며칠에 뭐 복습하기, 뭐 숙제하기 그거 써놓고 그거 다 하면은 빨간 펜 들고 확 지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좀 약간 좀 정신 미친놈 같죠? 저는 좀 약간 미친놈처럼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좀 그래서 그렇게 했고 노력했는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이게 성적이 안 나올 경우 이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래 모의고사 성적 저는 이렇게 잘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 이게 좀 예민할 때는 이게 갑자기 날카롭게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반성하거나 아니면 뭐 부족한 점이 내가 이 점이 부족했지 뭐 이렇게 파악하면서 좀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왜 이렇게 망했지 하면서 막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게 나았어요. 오히려 이게 막 모의고사에 계속 집착하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더 결과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그냥 무시해 버려야지. 이번 주 모의고사는 그냥 무시하자. 어차피 마이너스 스트레스 받으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모의고사 뭐 성적 이런 거에 대해서 극복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정말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됐다면은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편입반에. 그래서 언제나 시험 성적이 좋을 수도 없고 저는 진짜 성적이 제가 담임 선생님이 최인정 선생님이었거든요. 나중에 상담할 때도 예은 씨 왜 이렇게 성적이 들쑥날쑥하냐고 여기 딱 반만 내더라도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들었을 정도로 막 80 찍고 40 찍고 뭐 60 찍고 엄청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능판이랑 달리 저희는 시험을 여러 번 보잖아요. 막 열 몇 번씩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80 찍는 날이 있겠지. 잭팟이 터지는 날이 있겠지. 그 저 자신을 믿고 열심히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 노력했는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한양대 갈 줄 몰랐고 진짜 저도 이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그냥 모의고사 봤을 때 틀린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거를 맞았지만 찍어서 맞을 수도 있고 과정이 틀릴 수도 있고 그냥 문제 하나하나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 학원에 무조건 나오기. 뭐 그다음에 뭐 단어 같은 경우 뭐 무조건 다독. 하루에 전 200개씩 외웠거든요. 무슨 일 있어도. 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왔고 이거는 그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건데 후반부에 진짜 엄청 빡세게 해서 한 11월부터 그때부터 기출을 정말 본격적으로 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는 기출을 15부를 뽑아갖고 5년치를 그거를 다 풀 작정으로 다 풀었어요. 진짜로. 그거를 하루에 막 8개년치씩 풀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거를 15번 풀면은 문제가 외워지지 않냐 싶은데 딱 그 문제를 보면은 이게 이게 짜자자작 머리에 이렇게 무슨 코딩처럼 이렇게 그려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는 문제만 풀면 안 되고 나중에 틀리거나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더 풀었긴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열 몇 개 학교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감이 잡혀요. 이 문제는 이렇게 공식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 이 문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 겹치는 문제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자신만의 학습 노하우 있는데 저는 영어든 수학이든 그냥 양치기로 했어요. 그냥 솔직히 네 그냥 알파 10번 풀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따져 오셔도 돼요. 왜 당신이 알파 10번 풀라고 했는데 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풀지 말고 쉬운 문제는 당연히 넘어가는데 분명히 어려운 문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제가 쓰던 오답 노트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접어놔요. 문제 이렇게 쫙 써놓고 해설을 여기 뒤에 써놓고 문제 이렇게 써놓고 여기 오답 쓰고 이렇게 쭉쭉쭉 이거 너덜너덜 7월에 시작한 건데 벌써 너덜너덜할 정도로
많이 썼을 정도로 그냥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노력하시면 돼요. 네.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조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조금 길어요. 수험 기간 동안에. 근데 길지만 양도 많고. 근데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정말. 저도 뭐 끝까지 전 12월 달까지 막 앞이 좀 몰랐어요. 진도도 안 나갔고 막 다급했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든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막 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네, 좋은 결과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뒤에서 아마 다 열심히 하라 이렇게 주실 텐데 저는 좀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한 발자국 뗀다고 생각하고 오늘 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오늘 단어 100개는 외웠구나 아니면은 독해 복습 지문을 이 정도로 딸딸딸 했구나 아니면 수학 문제 몇 문제라도 다만 풀었구나에 힘을 얻고 다음날 슬럼프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날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당당한 수험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은 멘탈 싸움이에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계속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당국대를 사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멘탈이 진짜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멘탈이 터졌는데 결국에는 어거지로 부여잡아서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냥 멘탈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멘탈은 사실 저는 근력이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근육 그냥 많이 노력하고 운동 많이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편입이 내가 느는가? 내가 오늘 특히 영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도 많이 느꼈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하루하루 자신이 발전한 모습을 보시고 그냥 복습하고 양치기 하면은 그러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담회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강담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더 다른 종교가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돼서 하게 되면 제가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